그럼 살 왜요? 응? 근데 이거 봐요. 유튜브에 영상 올려야 된대잖아. 왜 영상 올려? 구독자 빨리. 너희들 복습하라고. 네. 하나. 둘. 재혁아, 네. 너 노래방 차렸니? 아. 그 노래방 고카치바 아니야? 자, 우리 조용히 하시고 지난 시간에 몰라요. 편방. 자, 평광까지 했죠? 몰라요. 자, 오늘은 평광 그 두 번째 거. 자, 다른 평광들을 한번 살펴보고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평광이 이루어졌는데 자, 얘는 폴라로이드 필름과 같은 결정 조직에 의한 편광이 있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평광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광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성분만 통과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평광을 통해서 지나가면 빛의 세기가 얼마로 줄어든다고? 2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절반 규칙이라고 하나 그럴 거야. 그래서 2분의 1로 줄어들 때 원래는 적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 계산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자. 자, 평광에서 나타난 법칙 중에 말리스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말리스 법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깨끗. 자, 말리스 법칙을 한번 보자. 말포이 법칙. 자, 말리스잖아. 한글도 몰라. 말리스예요? 왜 말리스예요? 자, 위에요. 명박이한테 물어보세요. 연박이요? 자, 명박이 때 바뀌었어. 그 전에는 멜러스 법칙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멜러스예요? 멜러스잖아. 멜로스 말루스 아니에요? 말루스? 아 멜러스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자, 요즘은 명박이 덕분에 reptil 혓바닥 낼름거리지 마. 파충류는요 혀를 내밀어서 주변의 온도 체크하고요. 그걸 통해서 주변 환경을 체크하더라고. 뱀 같은 거는 혀가 갈라져지 자꾸 막. 쟤도 갈라져 있어. 잘 봐야 돼. 쟤 하나로 내밀었다가 쫙 벌었다가 딱 닫은 다음에 딱 들어와. 쟤 가끔가다 눈 이렇게 깜빡이는데. 아이고, 네 정체를 밝혀라 빨리. 자, 그래서 말리스 법칙을 한번 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첫 번째 평광된 빛이 있었다라고 할게. 자, 이때 두 번째 평광판의 결정 방향이 위아래로 나타나는 결정 방향이지.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얘를 적분해야 된다고 그냥 외우라고. 자, 두 번째 평광판인데 얘는 결정 방향이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광판의 결정 방향이야. 자, 이때 빛이 전기장이라는 거의 진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빛이 첫 번째 들어온 아이가 이쪽으로 이 제로로 왔대요. 얘는 평광된 빛이야. 이 제로로 왔대. 이때 결정 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뤘다라고 해. 그러면 전기장은 벡터거든요. 방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성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 결정 방향과 나란한 성분과 결정 방향의 수직한 두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값은 어떻게 되지? 결정에게 흡수되져 버려. 평광판에 흡수되고 통과하는 녀석은 누구만 통과해?
얘만 통과하게 되는 거야. 누구? 이제로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만 통과한다라고 얘기해. 이때 빛의 세기는 원래 세기는 이제로 제곱에 비례해. 오케이? 이제로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해. 자, 이때 i라는 녀석은 이제로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이 평광판을 통과한 빛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세기 i0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광판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코사인 제곱배씩 감소되지는 특성이 있다. 코사인 제곱배 관계에서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이거를 코사인의 제곱칙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냥 말리수 법칙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말리수 법칙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 밖에 평광은 이런 평광이 있어요. 산란에 의해서 평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보통 고등학교 대학 물리 과정까지도 복잡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어. 이런 식으로 보자. 이 대표적인 예만 볼게. 산란에 의한 평광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어요?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 하늘이 파란색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밤에는 하늘이 어떻게 보이지? 까맣게 보이잖아.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이렇다고 해. 지구상으로 빛이 들어가잖아. 빛이 들어갈 때 지표면에 수직한 쪽으로 산란되는 빛들은 모두 파란색 성분의 빛들이 산란돼서 들어온대요. 오케이? 그리고 해 진력이나 해 뜰 때쯤에는 그 인근에 들어오는 빛이 빨간색 빛이 그 방향으로 산란돼 들어오기 때문에 빨갛게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산란에 의한 빛의 평광 현상 때문에 하늘이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보인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그 방향으로 산란된 빛들이 그 파장의 빛들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저녁 뭐예요? 저녁물. 저녁물? 줄임말 써서 미안해. 저녁 노을이 저녁 놀이라고요? 저녁 노을? 어제 저녁 놀 이쁘더라고요. 안 봤는데. 뭐래? 모래는 흐려서 안 보여요. 자, 요번에는 이걸 보자.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재와 예야. 오케이? 자, 반사에 의한 산란을 한번 보자. 반사에 의한 산란을 한번 산란이 아니고 평광이야. 쏘리. 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어떤 매질의 경계면이 있어요. 매질의 경계면이 있는데 한쪽으로 빛이 입사하게 돼. 얘는 법선이야. 그럼 반사법칙과 굴절법칙 모두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반사하는 녀석은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반사되고 굴절하는 녀석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이때 모든 방향에 평광된 빛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 들어올 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만 한번 써볼게. 자, 얘는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과 요 면에 대해서 진동하는 빛. 자, 이렇게 진동하는 빛과 이렇게 진동하는 빛. 지우고 점으로 찍어주자.
자, 이런 식으로 입사를 했어. 이때 반사되는 녀석들은 어떤 아이들이 반사되냐? 반사되는 것은 경계면에 나란하게 진행하는 녀석들이 반사돼. 굴절하는 녀석들은 대부분 저쪽 성분을 빼버리고 나타나는데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완전히 평광을 이루어서 얘는 이쪽 방향이고 얘가 이게 안 나타나기 위한 조건을 한번 보자. 오케이? 이때 입사각을 뭐라고 해? 세타. 그럼 반사각도 뭐가 되지? 굴절각은 얼이라고 할게. 이때 완전 평광 조건은요. 완전히 평광을 일으키게 한 조건은 세타와 얼의 합이 90도가 될 때래. 이게 90도일 때 완전히 평광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굴절 법칙을 이용해서 보자. 얘의 굴절률은 뭐라고 할까? 1. 얘의 굴절률은 n이라고 한다면 굴절 법칙 어떻게 쓸 수 있지? 1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은 n 곱하기 사인 얼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사인 얼 대신에 사인 얘는 뭐가 돼? 90도 빼기 세타야. 사인 90 빼기 세타는 뭐라고 쓰죠?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탄젠트 세타는 그렇다면 얼마가 되니? n이 되는 조건인데 이때의 세타를 세타 비얼이라고 해. 세타 비얼. 왜요? 얘를 브루스터의 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브루스타? 이렇게 푸는 거. 브루스터 얘는. 걔는 브루스타. 얘는 브루스터. 자, 그래서 브루스터의 각이라고 합니다. 이 브루스터의 각은 완전 평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n이 얼마야? 3분의 4의 값을 갖게 하는 탄젠트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다. 3분의 4? 이거네. 3, 4, 5. 몇 도? 자, 53도가 되게 하는 53도가 되게 하는 이 각이 물의 브루스터 앵글이야. 그럼 빛이 쭉 오다가 반사될 때 53도가 돼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완전 평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평평이 뭐? 이 성분으로 나눴다고 이 자식아. 야, 슬라임 또 자꾸 딴소리하고 딴소리 낼래?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돼. 틀이야, 유한이야. 괴물. EBS요. 괴물이 아니고 소 말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중에 범이 배를 만져본 친구는 다 알 거야. 그 느낌.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미친놈.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배가 아니야. 모든 능력을 몰빵했어. 그치. 꺼져. 거기에 뇌가 있을지도 몰라. 뇌가 몰캉몰캉하잖아. 자, 그래서 이게 되는데 이 현상은 또 어디서도 일어나냐면 반사되는 평광은 주로 이 면과 어떻게 됐다라고 해? 나란하게 진동하는 빛이 반사되는 거야. 이건 물론 완전히 평광되는 경우긴 하지만 반사되는 건 다 이 방향으로 진동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여름철 좀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구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어. 막 달리고 있다 보면 햇볕과 도로에서 반사되는 빛이 섞여서 너무 눈이 부시지. 맞아?
그때 사람은 뭘 합니까? 보통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끼게 돼요. 선글라스는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고 편광 선글라스야. 편광 렌즈가 있어. 어떤 작용을 해줍니까? 이런 작용을 해요. 자, 이거는 지웠다. 아, 시끄러워 좀 제발. 승우야, 제발. 어? 와. 자, 선글라스가 있는데요. 이 선글라스의 편광의 방향이 세로로 돼 있어요. 왜 가로는 없어요? 아이씨, 세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바닥에서 좌우로 진동하는 빛이 들어오지. 선글라스가 이 방향으로 돼 있어. 그럼 이 빛이 어떻게 되니? 못 들어. 렌즈에 흡수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빛만 오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선명하게 보여. 차선이 명확하게 보여. 선글라스 안 끼면 여름철에 멀리 있는 차선이 허옇게 보여. 반사되는 빛 때문에 도로에서. 도로가 시꺼먼데도 반사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보여. 오케이? 또 굴절이라는 현상 중에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다. 신기루라는 게 도로에서도 일어나. 네? 신기루가요? 도로면이 뜨겁잖아. 도로면이 뜨거워. 뜨겁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 하늘에서 오는 빛은 자, 모든 방향으로 원래 똑바로 뻗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이런 일이 있게 돼. 저쪽에서 하늘에서 오는 빛이 도로에서 굴절돼 갖고 내 눈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하늘에서 오는 빛이 도로에서 굴절돼서 내 눈으로 이렇게 들어와. 그럼 이 하늘이 내 시선의 방향에 뒤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하늘이 무슨 색깔이지? 빨간색이야? 빨간색. 넌 참 좋은 세상 살고 있구나. 노을 빨간색. 초록색. 자,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청색. 말이야. 도로에 파랗게 뭐가 있어? 물이 고인 것처럼 보여. 근데 막상 차 타고 가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신기루 현상이 일어난 거야. 사막에서도 맛있는 거야. 신기루하고 뭐가 맛있지? 지민이는 다 먹는구나. 신기루를 먹을 수. 그래서 오아시스가 보이는 건가? 중국 애들이 못 먹는 것도 먹네. 선생님 그러면은 사막 때 신기루 현상 일어나면 오아시가 와? 오아시 발음해야 돼. 와? 오아시스가 발음되는 거 저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아시스가? 그럼 오아시스는 아니고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가면 없다는 얘기야. 처음에 신구를 그렇게 알려줬지. 선생님이 옛날에 하던 짓 중에 하나가 쉬는 날, 노는 날 친구들하고 종로에 가면 요즘 없어졌다 새로 생겼다는데 종로서적이라는 이제 서점이 있어. 그 다음에 교보문고가 있지. 근데 교보문고는 또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니까 귀찮아갖고 그건 광화문까지 가야 되니까 귀찮아서 요즘은 여기 있으니까 편하지. 옛날에는 종로 2가에서 걸어가야 돼. 걸어서 한 15분, 20분? 근데 종로서적이라는 데는 출구 나오자마자 있어. 그리고 종로서적에는 이쁜 여학생이 많은 반면에 교보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갖고 이쁜 여학생도 볼 겸 해갖고 종로서적에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가지 않고 여름철에 덥잖아. 거기는 에어컨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군데군데 또 선풍기도 났어.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을 때라. 그 시원하잖아. 그때만 해도 전철에 지하철에 선풍기 돌아가던 시절이다. 전철 창문이 열렸다 옛날에. 믿거나 말거나. 서울 갈 때 사람이 많을 때는 창문 열고 선풍기 겁내 돌아가야 돼. 가끔 선풍기 고장나고 안 돌아가면 걔 짜증나지. 전철서 내리면 땀이 삐질삐질 나. 아무튼 그 종로서적에 가면 그 책 코너가 있어. 미스테리.
뭐 누구의 탐험인데 뭐 미스테리. 그땐 그런 걸 좋아해갖고 전공서적은 재미없잖아. 그리고 거기 가면 하루 종일 앉아갖고 책 본 사람들 되게 많지. 그래갖고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어도 한 3-4시간을 그렇게 그 친구들하고 놀았어. 그때 본 책 중에 한 책이 이런 게 있어. 어떤 탐험가가 곰이 너 원래 지구에 없잖아. 그러네. 지구에 너 혼자잖아. 고양이 두고 왔잖아. 고양이 친구를 두고 왔잖아. 엄마도 같이 먹고. 아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네 사는 병이 네 살던 별이 M1919니? 자, M1919에 있는 행성에 살았었대. 자, 근데 말이야. 이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어떤 탐험가가 쓴 뻥이 있었어. 뻥? 이거는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걸 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지. 이 탐험가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을 탐험을 했대. 그래갖고 맨날 며칠을 헤매면서 갔는데 탐험대가 갔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보였다는 거야. 개뻥이지. 자유의 여신상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아이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프리카에 볼 수는 없지. 그런 뻥을. 그거는 신기로 본 게 아니고 뭐야? 개뻥. 하도 더위에 지쳐갖고 미친 거지. 환상을 본 거지. 응? 신기로가 영어로 뭐야? 환상. 일루전. 일루전이야. 착시. 일루전. 환상도 일루전이야. 자, 아무튼 그런 뻥이 있었는데 그런 뻥 믿지 마시고요. 종로수적 없어지지 않았어? 새로 생겼대. 하도 사람들이 종로서적 해갖고 근데 광화문 교보문고도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있어서. 광화문 교보문고 가봤니? 지하에 있는 거? 네. 그렇게 넓은 서점 본 적 있어? 그치. 안에 스타벅스도 있잖아요. 너는 처먹는 데만 아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안에 지민이가 더 아니 잘할 안에 거니까. 아니 걷다 보니까 두 바퀴만 선생님은 책을 보느라고 이게 뭐냐면 두 바퀴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요. 목마르 고 스타벅스. 내가 2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 아니 거기 진짜 넓어서 아, 두 바퀴 두. 그거는 방황이라고 하지. 근데 그냥 거기 보통 책을 보면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가지. 아니, 쌤, 그래갖고 거기 보면 코너가 다 적혀 아니, 있거든. 근데 거기 그냥 근데 전체적으로- 굳이 다 돌 필요는 아니, 없거든. 너무 그냥 디자인도 잘 돼 있어 그냥. 뭐 디자인이 잘 돼 있어. 네모난데. 아니 그냥 여기 전등도 막 그 보라 색깔도 있고 그러잖아요. 난 책 보느라고 전등 볼 틈이 없어서. 근데 구경한단 말이에요. 뭐 살균 소독하니? 보라색 등이 있게? 겹의 소리. 아니 진짜. 너 코로나에 리어 갔구나. 네? 코로나 지역에 들어갔어. 들어갈 때 살균해 주려고. 혹시 코로나 때 그래. 자, 그래서 브루스터 각이라는 각을 자, 우리는 완전 평광되는 각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선글라스 목적.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은 지표면에 항상 나란하게 진동하는 빛이 오기 때문에 그걸 세로 방향으로 잡아준다는 사실. 그 다음에 굴절에 의한 현상으로 신기루라는 것도 일어난다. 더운 지역만 이거는 왜 이렇게 휘냐면 지표면 온도가 높지. 공기가 옅잖아.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가 빨라져. 그리고 이쪽은 공기가 차가우니까 밀집돼 있겠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느려져. 항상 굴절은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일어나거든. 빠른 쪽에서 느린 쪽을 향해서 일어나니까 굴절이 돼. 반면에 극지방에 가면요. 여기도 또 다른 신기루가 있어. 얼음이 하늘에 떠 보여. 바닥에 물 위에 있던 빙산이 있어. 지표면이 너무 차가워서 이번에.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지표면이 아니고 수면이 너무 차가워서 수면이 너무 차가워 갖고 빛이 아래로 굴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볼 때는 어디에 있어? 이 위에 있어. 빙산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피하겠어. 아니 근데 그러면 저런 거 있잖아. 선글라스 끼면 다 안 보여요. 예? 위에 거랑 아래 거 다. 야, 평광하고 굴절하고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은데. 평광하고 눈 감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 평광하고 굴절을 구분을 못하다니. 평광은 아니지. 다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지. 이거는 이 단원을 마무리하려고 빛의 굴절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던 거지. 에휴. 우리 승호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제대로 구현을 못해. 자, 이번에는 뭐? 자, B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B2. 근데 진짜 근데 왜 웃는 거야? 아니 비투가 왜? 좀 실패하면 이제 정말 자살해야 이중력이 많고 주식 말하는 거야? 모든 걸 걸었다. 본인들 주식이 돼. 근데 비투가 뭔데? 빚내서 투자하는 거라고. 비투. 빚내서 투자했다 실패하면 빚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영 끓이는 거지 아니야? 영 끓이나 비투나 모르겠어 보이는 거. 그거에서 진짜. 자, 이번에는 19강 얘기를 한번 보자. 문제 안 풀어요. 문제 안 푼다고 하시지 않았어? 진도 빨리 끝낸다고 문제 안 푼다 그랬는데 어차피 너도 풀어오지 않잖아. 아니 저 이제부터 풀 거예요. 아, 그럼 주모에게 숙제를 줄게. 아, 다음 시간마다 검사해주고 난 진도 나갈게. 저는 계속 안 풀어갈 거예요. 무한승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먹을 거예요. 자, 거울에 의한 상을 한번 살펴보자. 야, 시끄러워. 저 혼난 지 오래됐지, 이승우. 전체적으로 혼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시끄러 이 새끼야. 범위가 한번 푸셔야 돼. 봄에 한번 던져. 그렇게 하면 단체로 한번 혼나고 들어가게. 다니면서 단체로. 주모! 똑바로 이 새끼야. 왜? 어디 히히대고 있어. 아니 왜요? 똑바로 앉아. 오히려 사라가 늘었어요. 어디 수업 중에 다리 꼬고 앉니 이 새끼. 근데 도건이가 모자가 떴어. 지민아, 뒤에 먹을 거 없다. 앞에 봐라. 네, 선생님 먹을 건가요? 수박이다 수박. 이번에 또 원장 시간 때 한번 또 피바람 돌아야 되겠구나. 응? 선생님 원장한테 잃는다. 죄송합니다. 지민이가 나더러 뚱뚱하다고 했다고? 잃은다. 아니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어떤 녀석이 수업 중에 개긴 거야. 그래갖고 얘는 태도부터 나빴어. 아닌가? 일반적으로 지각을 하면 애들이 어떻게 들어오니?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와서 앉아야 되지. 근데 그 녀석은 원래 그런 애는 아닌데 이 자식이 한 15분 정도 지각했나 봐.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그 학원 그 교실 그 특성 교실 문이 고장났어. 도어록이 이게 안 돼. 밀었다 당겼다 하면은 껴가지고 다쳐. 근데 이 새끼가 바로 문을 뽕 쳐고 들어왔어. 그때 이제 그때는 과학 경시가 있을 때거든. 과학 경시가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경시반 수업일 때야. 그러니까 애들이 과학 경시 한 7, 8명 들으니까 동시에 뒤를 떡 쳐다본 거야. 난 수업하다가 막 쓰다가 딱 쳐다봤는데 이 새끼 바로 문이 뽕 차고 들어와. 그래서 문을 어떻게 닫는지 알아? 들어가고 발로 뽕. 그러더니 이렇게 오더니 의자를 발로 뚝 빼. 그러더니 앉더니 다리를 떨기 시작하는 거야. 화가 많이 나. 근데 선생님이 엄청나게 그때는 무서울 때거든. 애들 막 팰 때야 막. 근데 그런 강의 나온다고? 애들은 막 팰 때야. 꽤 옛날이겠네. 안 그러면 공부 안 하니까. 그때가 패는 게 가능했어. 인천과학고
인천 가고 걔가 7기 6기 뭐 이때쯤에 같아. 근데 건방지잖아. 그래갖고 교단이 높아. 거기는 강의실이 한 80명 가는 강의실이라 교단이 높아. 80명이 다 쳐다본 거예요? 어? 80명이 다 쳐다본 거예요? 아, 그 반은 30몇 명. 특강할 때나 그 정도지. 없어. 30명이 많아요. 요즘 한 반이 인원수보다 많지. 근데 높아. 근데 야, 나가. 나만 좀. 나가. 근데 안 나가고 개기는 거야. 그냥 소리 나가만. 너 나가! 이랬었는데 얘는 가방 싸갖고 야, 나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더니 도로 꺼냈잖아. 난가? 난가? 근데 이 새끼 안 싸갖고 내가 가방을 싸줬어. 진짜로. 싸주고 복도에다 던져버렸어. 나가 이 개 XX야. 그 학원이 2층, 3층, 4층을 쓰거든. 와. 한 층이 지금 우리 학원 전체 학원 규모보다 커. 학년당 열 몇 반씩 있었으니까. 한두 반 빼놓고 다 경시반이니까 거기는. 그런 학원 대신에 뭐 하나? 옛날에 과학고 학원. 그래갖고 집어 던졌어. 안 나가 개겨? 내가 나갈까? 네가 나갈래? 쌤이 나가세요. 그래갖고 내가 나갔어. 니네 반 수업 안 해. 다 나가. 교무실로 와버렸어. 그럼 이제 다른 친구 30명이 당장 30명이 애들은 신나지. 바보시기야. 내일 모레 경시대 시험인데. 응? 그래갖고 나갔어. 군대 정말. 그랬더니 원장이 불러갖고 선생님 애 한 번만 용서해 주. 너 용서 못해요 그러네. 애를 받고 학원을 운영하시든지 내가 나가든지. 근데 너무하다. 선생님이 나가면 그 학원의 매출의 3분의 1이 없어져. 오, 쟤는 선생님 수업이 3분의 1이니까. 근데 바로 다른 물리팀을 대체를. 나중에 그랬다가 망했지. 다른 때. 그러고도 몇 년 더 있었지. 몇 년 더 있었는데 원장이 하도 까불어갖고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또라이가 됐지 애가. 그래갖고 그래 그럼 그만둘래. 회의하다 그냥 짐 싸갖고 집에 왔어. 오, 쿨해. 나오자마자 선생님 선배들한테 전화다. 수업할 데 없어? 어디.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그쪽 수업하잖아. 그래갖고 뭐 그런 건 없어도 상관없고. 그래갖고 그만두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선생을 썼더라고. 서울서 유명하다는 애를 썼는데 애들 뭐 한 명, 두 명 다 나가고 선생님 나중에 이제 딴 선생님 같이 학원 했는데 글로 다 오더라고. 응? 그 학원을 처음 설립해가지고 첫 달에 애들이 140명이었어. 지금 우리나라 140. 근데 뭐 100 안 될 것 같은데. 140명 중에 선생님 쫓아다닌 애들이 한 60명 정도? 근데 그 학원 원장도 또 7개월 만에 또 까부는 거야. 7개월 만에. 그래갖고 결별을 또 선택하지. 아빠 그만두지. 쌤이 차리면 안 돼요. 많이 차렸었지. 근데 선생님 학원 차리는 거 되게 안 좋아해. 왜요? 귀찮아. 관리하기 귀찮아. 다 귀찮아. 할 일도 많고 귀찮아. 그래갖고 학원 선생님이 3번 차렸지. 3번 차리고 그냥 계약만 끝나고 그냥 바로 다 접어버렸어. 귀찮아서. 근데 그 학원은 딴 선생이 이제 선생님 후배를 심어놨거든. 후배 데려다가 잘해라. 아까우니까 나왔는데 그 학원 망할 때도 애들이 140명이더라. 네? 망할 때도 140명이야.
거의 한 10년 했는데 학생 수가 안 늘어. 반면에 선생님은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거든.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인천과학고 애들 많이 할 때는 주말에만 수업하고 한 12반? 주말만 12반? 주말에만 24시간 정도를 수업해야 돼. 근데 가장 많이 한 게 한 36시간까지 수업했어, 주말에. 죽는 거. 12시간은 아침부터 몇 시간 자요? 새벽까지. 토요일 날 밤에는 잠 안 자. 술 먹어야 돼. 아니 야 다음날에 술을 어떻게 먹어? 먹어. 네? 그때는 먹었어. 그때는 먹었어. 목욕탕 가서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먹지.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를 막 그때 과학고 애들이 막 귀찮아서 손도 많이 가고 막 너무 힘들어서 좀 쉴까 하고 일반 고등학교 애들을 받았어. 받아서 가르치는데 특정한 한 고등학교가 이제 그때 선생님이 연수동 쪽에 있었는데 그쪽 학원에 그쪽 동네에 그때만 해도 이제 괜찮게 가는 학교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와서 수업 듣는데 한 학년만 갖고 학원 마감했어. 한 학년만 하는데 한 고등학교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60명이 들어왔어. 딴 고등학교 애들도 있으니까 걔들 들어오고 나서 마감했어. 수업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수업 더 이상 못 받습니다. 맞는 반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아예 못 해줬어. 걔들도 또 귀찮잖아. 많으면 귀찮아져. 그리고 또 다 내보내고 또 과학고 애들 또 받고. 그러니까 뭐 혼자서 해도 100명은 넘었으니까. 지금은 여기? 여기 100명 될라나? 선생님 가르치는 애들 10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과학고 많이 가르칠 때는 과학고 애들이 이하고도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 수업이 있는 애들이 한 60명? 중등부 1, 2, 3학년 해서 40명 안 되잖아. 3학년 애들 이맘때는 이제 많이 느니까 20명? 그래도 40명은 안 돼. 100명은 한 번도 안 넘은 것 같아. 이거는 2명 키워줘. 1인분, 2인분, 1인분, 2인분, 3인분, 4, 5, 6, 7, 8, 9. 그래도 9명이잖아. 몰라도 돼. 제가 2분이에요. 자, 여기 한 3인분 있지 않니? 내가 75kg고 네가? 2분이랑 소 대박이 한데 야, 선생님하고 차이 안 나. 2.5. 그럼 얼마야? 80, 90? 95? 저번에 팝스했는데 89 나왔거든. 몸무게 80kg. 와, 30kg씩이면 2.5인분. 제역이 2개야. 그지? 캐리망률이 48.5%거든. 너 몸의 절반이 지방이야? 기방이. 리스펙트. 쌤 김민이가 더 무거워요. 쌤이도 무거워요. 훨씬 무겁지. 네. 훨씬 무거워 선생님보다. 찬양에다. 선생님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 안 나와요? 쌤 80. 쌤 80 몇? 80 초반일 것 같아요. 진짜 술 80 빼면 초반. 2023 디너스. 한 83 정도 될 것 같아요. 85. 아니 이게 80 초반이 안 돼요. 진짜 멋있다. 체지방률 얼마? 48. 48.6. 와 미쳤다. 49잖아. 이게 말이 되냐? 반올림. 네. 와. 뭐 몸의 반이 지방이지. 많이 지방이야, 많이 지방. 영양.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체질 확률이 38.7? 난 30까지밖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러다. 거래한 상을 보자. 선생님은 술살인데 너는 무슨 살이야? 아 비계살이야 비계살. 근데 49면 운동하면 반이잖아. 운동하면 진짜 한 근데 40 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 운동해도 살 안 빠진다고. 네. 안 먹어야 빠져. PT 했는데 안 먹고 이런 운동 사람 잘해야 처음 봤대요. 안 먹어도 안 빠져? 아니 PT 가봤는데 야 어떻게 체지방률 저 이런 사람 처음 보는데. 그 사람 아이고. 의사가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하다. PT 트레이너 아. 인바디 하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유민상을 못 봐서 그래. 유민상 보면 걔 체지방률도 한 60% 넘을 것 같은데. 지저스 둘이 합치면 100%. 나 30까지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민아, 그렇게 지방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슬라임이야. 저는 왜 슬라임이에요? 근데 30인데. 네 배를 만져봐봐. 이유를 알 거야. 얘는 슬라임보다 뭐랄까 물에 가까워요. 물. 아, 자, 배는. 거울에 의한 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님 만져도 소용없어. 이 살 없잖아. 잡으시면 느끼네. 준모야, 부럽지? 아예 부럽다. 너 기방 쌓여 있잖아.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 아 이거. 너희들은 거의 국제적이야. 야, 근데 기네스북에 올라왔다 예전에. 선생님 체력률 50% 국제적이야. 마른 사람들 진짜 싫어해. 여자도 똑같아. 마른 여자도 싫어해. 뭐가요? 뭐 누가? 아무래도 뭐 못 먹었으니까 말랐겠지. 통통한 거 대신 근데 통통한 건 싫어할까? 운동 통통한 걸 좋아해. 뭐가? 운동하면 살. 운동 많이 한다고 살 안 빠진다고 난 얘기했잖아. 운동 많이 하면 살 붙는. 안 빠져. 저는 붙는데요. 넌 붓는데? 그럼 그래서 나 운동 안 하는 거야. 자, 아니 난 움직이기도 귀찮아서. 지민이 말이 맞는 게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어. 이게 다 20대 되면서. 생각해봐. 100kg 근육이야. 얘 있잖아요 얘. 그럼 마동석처럼 변한단 얘 말이야. 내년쯤엔 키 엄청 클 걸요. 마동석 되게 보기 징그럽잖아, 그치? 근데 마동석도 꾸준한 관리를 했대요. 누가 뭐야? 아니. 마동석 너네가 몰라서 그런데 마동석이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었거든. 네 알아요. 거기 있을 때는 말랐어. 네 알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네. 자, 거울에 의한 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한번 보지. 엑스가 주변에 야, 너 어떻게 너 이런 거 사기쳤지? 아, 살인미수요? 살인미수가 자. 지금 갈 일이야? 조용히 하고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휴, 너 바보야? 왜 장애밖에 없는데? 야, 장애밖에 없으면 너도 장애야. 그니까 제발. 조용히 해라. 여기 거울면이 있어요. 이쪽은 공기, 거울 속이야. 이쪽은 있는 공간이 없는 공간이야? 실제 있어 없어? 없어. 거울 면이 끝이란 말이야. 이쪽만 실제 공간이야. 근데 여기에 빛이 하나가 있대. 광원이 하나 있대. 광원이 있대. 이때 이 광원에서는 점광원이니까 점으로 된 광원이거든. 빛이 방사 형태로 나오겠지. 삼지사방으로 나오게 돼. 빛이 이렇게 쭉 와. 그랬다 반사돼서 나가겠지. 반사 법칙에 맞게. 또 빛이 어떤 빛은 이렇게 와. 그럼 이쪽에서 반사 법칙에 맞게 반사되겠지. 또, 자, 이쪽 방향으로 빛이 와. 반사 법칙에 맞게 어때? 반사가 또 이루어지겠지. 자, 이런 식으로 반사하는 광선이 있다라고 해. 이때 이 광원이 가려져 있을 때 바깥쪽 영역에 있는 관찰자는 이 빛을 어떻게 느끼게 될까? 저쪽에서. 그렇지. 거울 안쪽에서 어딘가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렇다면 여기에 생기는 이 사람이 보는 이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허상. 상이라고 부른단 와 말이야. 상이 맺혔다. 근데 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이 실제로 있어 없어? 없어요. 이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상을 허상이라고 불러.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혁명거울에 의한 상은 무슨 상이다? 허상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를 구체적으로 다른 모형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이쪽에 거울면이 있어요. 거울면. 아, 연수구에 가면 특수학교가 있어. 얘기해줬니? 특수학교 뭐가 붙나요? 특수학교에 그 학교가 선생님 살던 아파트하고 굉장히 가까워갖고 버스 종류소를 같이 쓴단 말이야. 응? 그래갖고 그 아이들한테 진짜 여러 가지 봤어. 대표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어떤 애가 여자애가 여자애가 버스에 타가지고 뒤에 이제 그 실업계 학교 애들이 있어. 근데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꼴통 학교 애들이야. 걔네들이 타면 여자애가 그 중에 하나를 보고 필 꽂힌 애를 계속 이렇게 애정어린 눈으로 쳐다봐. 그럼 거기에서 진짜 인천에서 내노라는 주먹 쓰는 고등학교 애들이 그 학교 다 다니는데 걔네들이 다 고개 숙여. 야야야야야, 쟤 또 우리 본다. 피해. 그래갖고 걔가 일장이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얘는 이런 행동을 해. 버스 타잖아. 누가 앉아있지. 그럼 그 뒤쪽에 서. 주로 여자들. 그리고 한참 가다 갑자기 아줌마고 아가씨고 쓰러져.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역마다 정류소마다 다 배를 둘러. 그리고 뒷문으로 내려서 앞문으로 달려와서 앞문으로 다시 타. 이 행동을 반복해. 근데 어느 날 9월동 쪽을 그 버스가 지나는데 내리는 사람이 많았어. 타는 사람은 적었어. 근데 줄 서서 막 내렸는데 앞문으로 가기 전에 앞문을 닫고 출발해 버린 거야. 너무 귀해요. 그 다음번에 보니까 얘 앞에 그 코팅해 갖고 표지를 만들었더라. 얘가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어. 가만히 앉아 있다. 사람이 여러 명 내리지. 그럼 무조건 쫓아내려. 잠깐만. 왜 웃는 거예요? 그 중에 압권이 하나 있어. 그 중에 좋아. 왜 그걸 나한테 대입했냐고. 그 중에 압권이 있는데 어떤 게 압권이냐면 이게 압권이야. 어떤 아이가 남자애가 그때 이제 마을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그 뒷자리 출입문 뒤쪽에 타이어 있는 자리 있잖아. 좀 뭐라고 해야 돼? 앉기 불편한 자리. 거기 앉아갖고 선생님이 그 뒤쪽에 있었거든. 애가 힘을 쓰니까 그래갖고 쟤 뭐하나 그랬어. 하도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니까 이래. 그래갖고 잠시 뒤에 그 새우젓갈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또 때가 겨울이야. 초겨울. 그래갖고 그 차 거기서 선생님이 내리면 지각이야. 학원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계속 타고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 창문을 열고 코를 밖으로 내밀고 있었어.
사람들마다 막 개 짜증 났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 앉니 안 앉니? 안 앉아. 근데 어떤 사람? 그때 바로 잠시 뒤에 좀 전 그 학교 애들 있지. 그 학교 애가 하나 빈자리라고 막 손살같이 막 사람들을 해치고 와갖고 딱 앉는 거야. 그래갖고 저 새끼 저기 앉으면 안 될 텐데 속으로 얘기는 안 해주지.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잖아. 그래갖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이러는 거야. 냄새를 맡아. 이상한 냄새를 느꼈나 봐. 그들은 갑자기 자리 벌떡 일어나다. 그러더니 의자를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그러더니 하더니 그래갖고 그날 선생님 버스 내릴 때 아무것도 안 잡고 내렸다. 이 새끼가 내리면서 또 다 잡았잖아.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잡고 내렸어. 토할 것 같아. 또 재미난 애도 있어. 얘들은 좀 엽기적인 애고 재미난 애는 이런 애가 있어. 앉아갖고 그냥 앉아갖고 박수 치면서 노래 불러. 아니야, 바뀌면서 I'm still fucking fish. 너 가겠지 뭐. 막 스치진 않아.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어떤 학생과 공통점을 느꼈어. 어떤 학생이 좋은가요? 그래갖고 좀 그 이후부터 선생님이 그 느끼고 나서 좀 얘를 잘못된 행동을 해도 좀 보듬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지. 그 어떤 학생이 저냐고요? 모르지. 그건 비밀이에요. 느낌대로 생각해야지 뭐.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바라보고 있어. 어떤 학생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 오늘은 지금 자, 이때 이 끝에서 나온 빛과 이 끝에서 나오는 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 이 끝에서 나오는 빛은 모든 방향으로 다 가겠지 이렇게. 그 중에 눈으로 오는 경로의 빛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얘는 거의 절반 정도 위치에 법선이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쪽으로 나온 빛이 어디로 갑니까? 네, 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빛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나오는 빛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빛의 일부는 눈으로 들어올 때 자, 절반보다 좀 아래쪽에 법선을 갖지.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입사되는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때 이 사람은 빛이 어디에서 온다고 느끼지? 반대. 거울 안쪽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시선 방향에 더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얘의 연장선을 한번 그려봐. 자, 얘의 연장선을 또 한번 그려보자. 이래 놓고 보니까 이 연장선이 만나는 쪽에 뭘 갖게 된다는 거지? 상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상이. 반전됐다. 어떻게 알았어? 자, 이렇게 보이는 상이 생겼다라고 해. 얘는 원래 녀석과 크기가 어떨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크기가 같은. 한 변이 공유했지, 이 각이 같지, 이 각도 같지.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아. 그럼 합동이 되겠지. 저 뒷각이잖아. 뒷변. H가 없잖아. H가. 뒷변이 같잖아. 아니 여기 ASA지 바보야. 한 변이 같고 양 끝각이 같잖아. 뒷편이 아니잖아 바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돼. 그러면 얘는 크기가 같고 옛날에는 좌우가 바뀌었다라고 해. 예를 들어 너희들이 거울을 보고 있으면 내가 왼손 두면 쟤는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잖아 쟤는. 얘랑 나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쟤는 오른손을 들잖아. 내가 오른손 들면 쟤는 왼손을 드는 것처럼 보이잖아. 왼손. 그래서 옛날 책은 좌우가 바뀐으로 나왔는데 요즘 물리학 책에서는 앞, 뒤가 바뀌었다라고 해. 왜? 난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럼 쟤도 나를 보고 서 있잖아. 그래서 앞과 뒤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해. 이해해요? 뭐? 네? 뭐? 그냥 손 들고 있는 건데요. 아, 그런 행동한 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버스에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누구 드릴게요. 그래서 크기가 같고 아, 기억이 맞을까요? 기글이 맞을까요? 크기가 같고 지민이가 맞지요? 아니 너 기민이가 맞다. 자, 크기가 같고 앞, 뒤가 바뀐 버스가 자, 얘도 똑바로 서 있으면 얘도 똑바로 서 있지. 뭐라고? 정립. 똑바로 서 있다는 얘기야. 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똑바로 써 있는 여러분들 혹시 빛에 직진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빛이 직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지? 그림자가 있고 하나 또 있어. 어디 실험 교실 같은 데 가서 만들어 봤을 수도 있어. 뭐요? 만원경. 빛이 직진성을 이용한 간단한 실험 장치야. 프리즘? 아닌데. 프리즘? 프리즘은 굴절 안 해요. 그 반사선. 혹시 바늘구멍 사진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바늘구멍 사진이요? 어디선가 들어갔는데 모르겠다. 아씨. 바늘로 뻥 뚫어놔. 진짜 바늘로 뻥 뚫어도 나타나. 여기에 촛불을 갖다 놓지. 그럼 여기서 나온 빛은 똑바로 직진하고 여기서 나온 빛도 똑바로 직진하니까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겠지. 아. 요번에 인과영의 문제로 나왔는데 말이죠. 어떻게 나왔냐면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답니다. 지금 요즘은 영재학교 문제 거의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 공통 부분이 있고 학교마다 특별하게 한두 개를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한과영, 서울과학, 경기과고 빼놓고 나머지 영재학교들은 죄다 문제들이 공통의 문제를 갖고 여러 개를 갖고 자기네 학교 특성에 맞게 골라 나와 출제된 문제인데 아주 작은 바늘구멍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봤대. 어떻게 보일까라는 문제를 물어봤다는 거야. 상하 반도? 빛의 직진성 때문에 상하, 좌우가 모두 바뀌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거울을 통해서는 어때? 똑바로 서 있는데 앞뒤가 바뀌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이게 올해 출제된 문제랍니다. 자, 그러면 평면 거울에 의해서 나타난 상의 특성을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자, 거울에 입사한 모든 빛에는 반사 법칙이 성립한다. 평면 거울에 의한 상. 평면 거울에 입사한 빛은 반사되면서 대칭이 되는 지점에 물체와 크기가 같고 좌우가 반대인 상을 맺는다. 반사광선의 연장선들이 모이는 곳에 허상을 맺게 한다. 자,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는 상과 거울 사이의 거리와 같다. 합동관계다라고 했지. 그래서 크기가 같은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반사법칙은 전에 했었죠. 굴절법칙도 했었죠. 했었을걸요. 자, 그러면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크기가 같고 앞뒤가 바뀐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어. 거울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거울이 이동함으로써 나타난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부터 이동할까? 거울만 이동할까? 사람 이동은 그냥 똑같으니까 거울만 이동하는 경우하고 사람과 거울이 같이 이동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거울만 이동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이쪽에 어떤 길이 있어요.
길에 어떤 이상한 학생이 있어요. 왠지 그게 나을 것 같아. 뱃살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될 것 같아. 쌤인가? 자, 이런 학생이 있대요. 여기에 거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울에 의한 상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거리와 똑같은 거리만큼 뒤쪽에 있겠지. 네. 커졌다. 배불뚝. 자, 이렇게 있게 되죠. 맞아요? 이 처음에 이 거리를 각각 D라고 얘기하자. 그런데 말이죠. 거울이 U라는 속도로 이동을 했대요. 왜 V가 아니라 U예요? 내 맘이에요. U라는 속도로 이동했대요. 그러면 T라는 시간 후에 얘는 얼마큼 거리 이동했지? UT가 이동했지. 그러면 물체로부터 거울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D-UT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상은 어디에 생겼을까? 똑같이 D-UT. D-UT만큼의 위치에 생기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UT만큼 땡겨서. 자, 그러면 상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 이동했지? UT. 이 UT가 이동했대요. 2요. 그렇다면 이때 갖는 상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V'이라고 하자. 상의 속도야. 상의 속도는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지. 그럼 T라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얼마가 되니? 2U가 됐다라고 해요. 2요. 오케이? 2U가 됐대요. 자, 그러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자,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를 보자. 왜 굳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자동차 거울이 쭉 오고 있는데 너도 달려가고 있어. 됐니? 너라고 했니? 어떤 학생이 달려가고 있어. 그가 어떤 학생이 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어떤 배불뚝이 학생이 있어요. 사람이 있었어. 치바? 오피스. 여기에 거울이 있어. 오피스 레디. 자, 이 거리를 D라고 하자. 이때 상은 어디에 있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상이 있겠지. 너무 멀어졌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아까가 맞구나. 또 이거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어. 이때 여기에 처음에 있었던 상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거울이 U라는 속도로 이동해. 사람도 U라는 속도로 이동했어. V라는 속도로 이동했어.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지? VT. 이 거리는 UT야. 그러면 물체로부터 거울까지의 거리는 D-V 플러스 UT. 자, 그러면 상까지의 거리는, 이동한 상까지의 거리는 얼마큼 이동했지? D-U 플러스 VT. 자, 얘는 D-V 플러스 UT만큼이 됐겠지. 그러면 바깥쪽에 제3자가 관찰했을 때 상은 얼마큼 이동했어? 요만큼 이동한 거지. 상이 이동한 거를 델타 S라고 하면 델타 S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뒤에서 VT를 빼주고 또 2배의
d 마이너스 v 플러스 ut를 빼준 만큼이 되겠지. 맞아요? 네? 네. 전체 거리에서 요거리 빼고 요거리 빼고 요거리 빼주면 델타 S가 되겠지. EU 플러스 VT? 자, 그렇다면 얘는 자, ED 전개해 볼게. VT 마이너스 ED 플러스 EVT 자, 플러스 EUT가 돼 버리지. EU 플러스 VT. 자, 그렇다면 얘는 V 플러스 EUT가 돼 버렸겠네. 그럼 상의 이동 속력은 얼마가 되지? V 플러스 EU. 얘는 T분의 델타 S가 돼 버리지. 그래서 얘는 V 플러스 EU라는 상의 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이동하는 거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얘기들이 더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 전신 거울. 자, 그 다음에 거울을 각도를 끼워놨을 때 나타나는 일. 그리고 얼굴 거울. 얼굴을 보기 위한 최소한의 거울 크기 등을 잠시만 쉬었다가 다른 수업 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주모 앉았어? 앉았어. 오늘 주모 앉았어. 우와 진짜 대단하다. 애초에 오늘 정교시에 앉았어. 오늘 다 좌석인가 봐. 다 앉았어. 네? 다 앉았다고. 아 그래요? 일어났어요. 방학이라서. 행복하다. 하긴 나 1시까지 잠냈어 오늘. 나 어제 2시까지 자고 오늘 이렇게. 나 어제 12시까지 잤고 1시에 일어났어. 어제가 어제 8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났고